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맛부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최빈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4월 4일 11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일인데요. 내일 선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될지 아니면 바로 직무에 복귀할지 내일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은 두 분과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현재 선고에 대한 예측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어떤 말말말 준비해 오셨습니까? 참 내일 빅데이입니다, 그죠? 예.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넘어서서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고꾸라지느냐, 또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느냐, 끊임없는 절망과 갈등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의 예. 중대한 갈림길이 내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길을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만들지 못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만이 예. 많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헌법재판소 없애자. 헌법재판소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미워서가 아니고요. 예. 긍정적인 의미에서 없애야 된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개헌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일 중요한 날인데 내일 어떻게 될까? 저도 전망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 한 분의 그 말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예.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의 얘기인데요. 8분의 헌법재판관 중 그 어떤 분이 역사와 국민, 헌법에 반하는 결정문 의견서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8대 0으로 탄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네요. 말이 좀 괜찮죠, 그죠? 예. 듣는 헌법재판관들은 야 이거 상당히 압박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맞는 얘기고요. 이게 이 얘기가 그 8명이 아니잖아요. 8분. 8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김은경 교수님은 어떤 말말말 뽑아오셨죠?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뽑아왔는데요. 예.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와 이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 선고가 너무 지연이 되고 예. 그래서 좀 실망은 했지만 여전히 헌재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류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날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치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 합당한 판결을 믿고 기다리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뭐 이것도 뭐 이재명 대표 역시 8대 0을 전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고 기일 3월 넘기면서 4월 18일 넘긴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뭐 내일 선고가 되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제 인용이 될 경우에요. 이제 6월 3일 이제 대선이 치러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헌법재판관 속마음을 들어보긴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충 아까 8대 0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결과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평론가님? 저는 이걸 그러니까 역시 이 말하는 언변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박지원 의원이 한 수 위에요. 정치 구단이잖아요. 정치 구단이고 이재명 대표는 한 3단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밖에 안 됩니까? 3단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낮은데요? 예? 너무 낮은데요? 3단이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보통 정치는 다 초단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만 이거 9단에 가깝죠. 9단 하다가 좀 떨어져야 지금 8단 비슷하게 됐는데 역시 그 박지원 의원 얘기가 딴 것보다도 어떤 분이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그죠? 헌법재 어떤 분이 역사와 국민 헌법에 반하는 결정문 의견서를 낼 수가 있겠느냐? 혹시나 한 분이 어떤 분이라도 그런 의견서를 내면 그 의견서는 우리 만고의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 탄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결정문은 어쩌면 교과서에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 교사로. 교사도 여러 교사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8분이 성향이 뭐 좌판이 우판이 또 언론에 보니까 뭐 4대 4니 뭐 8대 빵이니 각각 네. 추측이 다 나오는데 뭐 예. 그런 거는 하나만 하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뭐 민주공화국의 가치, 헌법 질서 이것보다는 과연 어떤 누가 그분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이 있고 예. 자기 살아온 자기 삶의 커리어가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남들의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역사와 국민 헌법에 반하는 결정문 의견서를 이거는 탄핵이 아니라고 기각시켜야 된다.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아서 저도 예. 8대 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의 말을 뽑아온 것만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네. 합니다만 아까 뭐 네.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네, 4대 4다 네. 이런 얘기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저도 뭐 어제 무슨 뭐 지라시라고 그러죠. 네. 뭐 이거 8대 0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봤고요. 심지어는 뭐 아예 막 각하 2명 뭐 정영식 조한창 뭐 기각 2명 김복형 김영두 이렇게 아예 적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막 그 SNS상 뭐 이런 거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던데요. 네. 그래야 그런 지라시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저도 선거 때 이제 선거 정치는 끝나는다면은 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적중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제가 적중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예. 정치 평론가 중에서는 유명할 만큼 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치 평론계에는 예. 그 사람 평론계가 아니었어요. 정치꾼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걸 막 말을 하면서 일종의 언론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요? 헌법재판관도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 뭐 엄청 그럴 듯하게요. 뭐 네. 이 2대 4로 기각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막 지금 문자 들어가지고요 이게. 저도 시나리오를 그런가? 만들면 그보다 또 훨씬 더 리얼하게 만들 수 그래요? 있으니까 믿지 마시옵소서. 예. 이 선고일을 고지하기 전에 5대3 대드락설이 거의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죠.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뭐 불안해한다 뭐 이런 얘기가 거의 이재명 정설처럼. 대표가 경로했다. 뭐 4월 4일 선거 날짜 보고 뭐 이런 얘기도 돌고 그래서 다 찌라신가 보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다 의미 둘 필요는 없는 네. 것 같고요. 이미 4월 1일에 선고일을 고지했다는 것은 판결을 마치고 예. 일단 이제 뭐 발표만 하면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나 있다고 봅니다. 저도 8대 0 아, 그래요? 전원 일치. 아니 그런데 8대 네. 0이면 빨리빨리 하지 왜 이렇게 지금 시간 끌다가 인제서야 4월 4일까지 늦춰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참 헌법재판소 없애자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없애자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그렇게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이 자체가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이런 내란 행위 자체가 고도의 법 기술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고도의 헌법 정신을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방송을 봤잖아요. 생방송으로 국민들이 예. 옛날에 생방송을 모르니까 탱크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아니 안 들어왔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지금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고민할 게 깊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법리가 이것이 무슨 뭐 무기징역인지 징역 20년인지 15년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간단해도 불구하고 시간을 계속 끌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쪽에 정치 눈치를 본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부에 대한 정치 눈치가 아니라 여야의 눈치를 본 거예요. 아니 이런 헌법재판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앞서 모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미래 구원을 헌법재판관 8명이 지금 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뽑지도 않았는데 예. 이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8명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 설사 최악의 경우 아까 무슨 뭐 4대 5대 3인지 4대 2대 2요. 4대 2대 2인지 뭐 만약 그래 나오더라도 누가 하나를 맞을 거예요. 또 어쩌다가 맞는 거예요. 그죠? 어쩌다가 마치 예. 그 저기 인디안 기호전식으로 예. 얘기하다 보면 한 개를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갑니다. 왜?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헌재가 눈치 보느라고 정치적 고려해서 늦어진 거지. 저는 그래 서로 봅니다. 의견 충돌이 네, 있어가지고 조정이 안 돼서 평이가 늦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늦을 수도 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4대 3대 이거 큰일 나네 싶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조절하다가 조절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 4명 만약에 4대 4라고 하더라도 그 4명은 역사에 남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뒤로 갈 것인가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겁니다 아마. 교수님 왜 늦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헌재가 조금 늦게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헌재 편에서 조금 입장을 변론해 보자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입장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좀 저는 숙고하고 검토할 시간들은 필요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굵직굵직한 탄핵 심판들이 또 있었잖아요. 한덕수 그렇죠. 국무총리나 예. 뭐 최재 감사원장 등등 해서 예. 그 탄핵 선고들도 사실 저는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하는 것이 이 이후에 좀 후폭풍을 줄이는데도 좀 더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다른 사건과 병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계산을 전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결정적이지는 않고 적어도 여야의 압박이 사실 다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선고가 늦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 헌법에 기준한 판단이 나오리라 예. 봅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싸워서 네. 그런 건 아니다. 의견 달라서 의견 충돌 때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런 네,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